여야가 2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하고 있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반대하다가 이제는 타협을 해버리고 야합을 해버렸습니다. 일정을 보면은요, 이달 법안 처리를 한 뒤에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린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 각종 무리수를 총동원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이 갑작스럽게 해소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정권 비리를 얻기 위한 위헌적인 입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돌변한 이유, 표변한 이유는 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안의 제도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6개 주요 범죄 수사권 중에 부패 경제 2개만 남기고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등 4개는 경찰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고 특수부도 5개에서 3개로 줄인다는 것이고요. 국회 사법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서 1년 6개월 뒤에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하면 나머지 2개의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재안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점이 뭔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 범죄를 삭제함으로써 권력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권력 수사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상당수가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중단됩니다.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경찰이 수사 잘하면 되지 않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기하기 쉽지 않거니와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벌어줍니다. 모든 증거는 인멸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지사 등의 비리를 덮기 위해 노골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 왔는데요.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말까지 했죠. 검찰이 남은 4개월간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 의혹이 사실상 모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이 합의해버린 겁니다. 야합해버린 거죠. 사실은 똑같은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문제점, 바로 졸속처리라는 것입니다.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 년간 유지되어온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죠.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중하게 논의돼야 될 문제들이 정치권의 날림공사로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주요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낼 역량을 보일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문제점, 경찰 수사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그럼 경찰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전무합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층 입장에서는요, 검찰을 통제하는 것보다 경찰을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검찰은 옷 벗고 나오면 변호사라도 할 수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배짱도 부릴 수 있고 권력과 맞짱을 뜰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권력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기득권을 위한 엉터리 합의, 엉터리 야합이 이번 중재안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로 적화는 막았는데 부패는 막을 수 없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첨언하자면요,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검수완박법안 추진을 야반도주국이라고 비판했죠. 야반도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제 이 야반도주국에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은 사퇴해야 합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의 검사로서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전직 국정원장들 인정 사정 없이 물어뜯었던 사람입니다. 무리한 법 적용, 가혹한 인신 구속. 그런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조국 수사를 하다가 탄압받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장관 후보자까지 됐죠. 그럼 평소에 좌우 가리지 않고 나쁜 놈은 처벌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주장이 정당해지려면 나쁜 놈 처벌할 수 없게 된 이번 야합 비판하면서 물러나야겠죠. 그런데도 장관이 된다면 그동안 나쁜 놈을 잡았던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였을 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실제로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는 검수완박 저지죠. 그에게 약간의 양심이 있다면
검수완박을 집행하는 야반도주국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놈들과 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도대체 한국 내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한,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말씀을 보내시어 위경에 처한 이 민족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남한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지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남한 내 주사파 세력들이 먼지처럼 무너져버리며 또 그 가운데 기생하고 있던 만몬 숭배하는 자들, 출세와 권력만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 한반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 기미성 우상을 섬기는 자들, 만몬 우상을 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 남부가 북의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언젠가는 세워지는 날,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어 주님, 한반도 남과 북에서 아라에서 백두까지 심판을 베푸사 예수 오실 길이 예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 이 민족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북한의 우상숭배에 찾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무너질지어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남한의 주사파 세력들 스스로 망할지어다. 그 안에 기생하고 있는 기회주의 만몬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완전히 망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주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리하시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